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가까이만 가도 향수를 안 뿌린 것 같은데 항상 은은하고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 반대로 아무리 비싼 향수를 뿌리고 깨끗하게 씻어도 어딘가 불쾌한 냄새가 느껴지는 사람. 도대체 이 차이는 뭘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좋은 냄새가 나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체취 문제의 90%는 타고난 체질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내 몸에서 나는 냄새는 스스로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를 풍길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몸에서 냄새가 생기는 진짜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체취는 단순히 땀 냄새로만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풍기는 냄새가 다르고 어떤 날은 냄새가 심하고 어떤 날은 거의 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첫 번째 원인은 땀과 피지입니다. 우리 몸에는 두 가지 땀샘이 있어요. 체온 조절을 하는 에크린 땀샘과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 같은 부위에 있는 아포크린 땀샘이죠. 에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은 사실 거의 무취해요. 문제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땀인데 여기에는 지방과 단백질 성분이 섞여 있어요. 피부 표면에 세균이 이를 분해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생기는 거죠. 즉, 땀 자체보다는 땀을 분해하는 세균이 냄새의 진짜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입냄새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단순히 입안 음식 찌꺼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치석, 잇몸 질환, 편도 결석 같은 구강 문제뿐만 아니라 위산 역류나 장내 불균형 같은 내부 원인도 큰 역할을 해요. 특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장내에 나쁜 세균이 많으면 가스가 발생하면서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올라올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냄새가 강한 음식은 체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마늘, 양파, 카레, 커피, 알코올은 몸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냄새 성분이 혈액으로 흡수되고 다시 땀이나 호흡을 통해 배출돼요. 그래서 아무리 샤워를 자주 해도 전날 먹은 음식 때문에 냄새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청소년기에 땀 냄새가 심해지는 것도 여성들이 생리주기 전후로 체취가 달라지는 것도 모두 호르몬 때문이에요. 특히 중년 이후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몸에서 예전과 다른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섯 번째는 만성 질환입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특유의 단내 같은 냄새가 날 수 있고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당뇨 환자는 케톤체가 쌓이면서 과일이 썩는 듯한 냄새가 나기도 하죠. 즉, 냄새는 단순히 불쾌한 현상이 아니라 몸속 건강 상태를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여섯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유독 땀 냄새가 심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죠? 이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땀이 일반 땀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아포크린 땀샘이 자극되고 이때 나오는 땀은 세균 분해 시 훨씬 더 강한 냄새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시험 전, 중요한 미팅 전, 면접장에서 체취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마지막은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은 담배 연기 자체의 냄새뿐만 아니라 니코틴과 독성 물질이 체내에 쌓이면서 땀과 호흡을 통해 배출되어 특유의 불쾌한 체취를 만들어요. 과도한 음주 역시 알코올 분해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남아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되죠. 또 운동 후 샤워를 미루거나 땀에 젖은 옷을 오래 입는 습관도 냄새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정리하자면 몸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단순히 씻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땀과 세균, 입속 건강, 소화기관의 상태, 식습관, 호르몬 변화, 만성질환,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 위생관리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그런데 희망적인 소식은 이호인들 대부분이 습관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냄새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좋은 냄새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좋은 냄새는 절대 향수나 탈취제 하나로 완성되지 않아요. 겉에서 덮는 방식은 잠깐 효과가 있을 뿐 근본적인 체취는 생활 습관에서 만들어져요. 몸에서 늘 상쾌하고 기분 좋은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있어요. 첫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체취가 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가 수분 섭취 부족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체내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지 않고 땀과 소변, 심지어 숨결에서도 불쾌한 냄새가 올라와요. 하루에 최소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건 기본이에요.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생수나 허브티로 바꿔보세요. 체내 독소가 줄어들고 피부와 입냄새까지 한결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식습관 관리입니다. 냄새는 먹는 것에서 시작돼요. 마늘, 양파, 카레, 술, 커피 같은 강한 냄새의 음식은 몸속에서 분해될 때 냄새 성분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요. 그 결과 땀이나 호흡에서 냄새가 배어나오죠. 반대로 채소와 과일, 특히 녹황색 채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은 장내 환경을 개선해 불쾌한 냄새를 줄여줘요. 브로콜리, 시금치, 오이, 사과,
레몬 같은 음식은 채취를 맑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또 발효식품, 요구르트, 김치처럼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음식은 장 냄새를 줄이는 데 탁월해요. 세 번째, 규칙적인 샤워와 보습 관리입니다. 커트로 관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땀을 많이 흘린 뒤 샤워를 미루면 세균이 땀을 분해 강한 채취를 만들어내요. 운동 후, 외출 후에는 반드시 샤워하고 겨드랑이, 발 같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는 특히 신경 써서 씻어야 해요. 그리고 샤워 후 보습제를 발라 피부 장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세균 번식도 줄고 피부 자체에서 건강한 향이 나요. 네 번째, 구강 관리입니다. 입냄새는 채취 중에서도 가장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양치질은 기본이고 치실과 혀 클리너를 함께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치석과 잇몸 질환은 입냄새의 큰 원인이므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물을 자주 마셔 구강이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입이 마르면 세균이 활발히 번식해서 냄새가 심해져요. 다섯 번째, 옷 관리입니다. 채취는 피부뿐만 아니라 옷에도 배어들어요. 특히 땀에 젖은 옷을 오래 입으면 냄새가 강하게 남아요. 운동복은 반드시 세탁하고 속옷은 매일 갈아입는 게 기본이에요. 통풍이 잘 되는 옷감을 선택하는 것도 채취 개선에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땀으로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채취가 한결 산뜻해져요. 특히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체내 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냄새 원인 물질이 쌓이지 않게 해요. 근력 운동은 호르몬 균형을 돕고 활력 있는 몸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향기가 나요.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나는 땀은 평소보다 훨씬 냄새가 강해요. 이건 스트레스 상황에서 분비되는 땀이 세균분해 시 더 자극적인 냄새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명상, 호흡 운동, 산책 같은 스트레스 해소 습관은 채취 개선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몸이 편안해야 땀 냄새도 한결 부드러워져요. 여덟 번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 냄새는 몸속 깊이 배어들어서 단순히 양치나 샤워로는 지워지지 않아요. 흡연자는 옷, 머리카락, 손끝까지 냄새가 남고 니코틴이 체내에 쌓여서 땀과 숨에서도 냄새가 나요. 술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남아 채취를 악화시켜요. 따라서 담배와 술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풍기는 향은 크게 달라져요. 아홉 번째, 수면 습관입니다. 잠을 잘 못 자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 냄새가 쉽게 강해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면 몸은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며 채취도 자연스럽게 맑아져요.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시그니처 향기 만들기입니다. 향수나 보디 미스트를 적절히 활용하면 매력을 배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본인의 기본 채취와 조화를 이루는 향을 고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쾌한 시트러스 계열은 누구에게나 무난하고 따뜻한 우디 계열은 안정감을 줘요. 향은 보조 수단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좋은 습관 위에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요. 정리하자면 좋은 냄새는 절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물을 마시고 바른 음식을 먹고 운동과 수면을 챙기고 구강과 피부를 관리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향기 나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향기는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단순히 위생 문제나 타고난 체질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기억에 남아요. 좋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호감과 신뢰를 얻고 반대로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 사람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의 관계에서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채취가 나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방심하기 쉬워요.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채취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고 땀을 흘린 뒤 바로 샤워하는 것, 양치와 치실, 정기적인 스케일링으로 입냄새를 관리하는 것, 흡연과 음주를 줄이고 운동과 숙면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모든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새 몸은 스스로 맑아지고 향기로워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와요. 하루 이틀 만에 완벽히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몸에서 나는 냄새가 훨씬 산뜻해졌음을 느낄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무슨 향기 나는데? 하고 말을 건넬지도 몰라요. 좋은 냄새는 단순히 채취를 넘어 자신감과 이미지 전체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향기를 풍길지는 결국 오늘의 선택에 달려있어요. 향수를 뿌리는 것도 좋지만 근본은 생활 습관이에요. 몸속에서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향기는 절대 가짜가 될 수 없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물 한 잔 더 마시고 가공식품을 줄이고 짧은 산책이라도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을 늘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으로 바꿔줄 거예요. 건강한 몸에서 좋은 향기가 나와요. 그리고 좋은 향기는 곧 당신의 매력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체취 관리 꿀팁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